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상가 건물 관련 권리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권리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의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라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3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3의 제2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권리금의 회수기의 보호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의 1항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각호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10조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대한 법률 보시면 1항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네 번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의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차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의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임대인이 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라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의 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라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의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권리금 적용 제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권리금 적용 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만 여기 보시면 다만 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5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호를 보시면 첫 번째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법을 알아보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정의가 있는데요. 해당 3번을 보시면 대규모 점포란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그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각 가나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준대규모 점포란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나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전통시장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항목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가나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상가 건물 관련 권리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리금 적용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유심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블로그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